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날 양식이라고 부르는 일본만의 독특한 음식입니다. 특히 이 양식 중에는 프랑스의 코틀레트라고 하는 그 음식이 있는데요. 그것이 일본식으로 바뀐 음식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돈가스. 예, 바로 양식의 왕자라 불리는 돈가스가 됩니다. 프랑스? 돈가스는 코틀레트에서 이제 유래한 말인데요. 코틀레트는 뼈에 붙은 등고기를 의미하는데 사실 프랑스 외에도 영국의 커틀릿, 비엔나의 슈니첼 등 다양한 유래가 있지만은 프랑스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72년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서양 요리책 중 하나인 서양 요리 진함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소개된 코틀레트 요리법을 통해서 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소고기에서 뼈 부분을 제거하여 살코기 부분만 두드린 후 밀가루와 달걀 노른자, 빵가루를 순서대로 묻혀 속이름에 튀긴다. 돈가스 만드는 법과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초기 코틀레트의 주재료는 소고기였습니다. 메이지 시대에 육식이 권장되면서 가장 많이 보급된 것이 소고기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초창기 코틀레트는 대부분 소고기로 만들어졌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비프 카츠레츠라고 불렀습니다. 비프 카츠레츠. 여기서 카츠레츠라고 하는 말은요, 코틀레트의 영어식 표현인 커틀릿의 일본식 표현이에요. 그래서 가츠레츠. 그리고 이후 비프 카츠레츠는 일본인들의 입맛에 맞춰서 새로운 요리로 재탄생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1895년에 돼지고기를 활용한 돈가스의 전신인 포크 카츠레츠가 됩니다. 그럼 포크 카츠레츠는 어떤 음식인가요? 일본에서 포크 카츠레츠를 처음 판매한 음식점이 여전히 초기 방식을 고수하면서 영업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오. 여기는 일본 긴자에 있는 렌가테이라는 가게인데요. 긴자. 여기는 일본 최초의 포크 카츠레츠 식당으로도 유명해요. 진짜 옛날식이다. 와. 맛있겠다. 와. 김 나는 것 봐. 와, 진짜. 포크 카츠레츠는 코틀레트를 모방했기 때문에 젓가락 대신에 나이프와 포크를 사용해야 했어요. 하지만 코틀레트와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는데요. 바로 밥과 미소시루, 즉 장국을 추가해서 먹을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서양처럼 코틀레트만 메인으로 먹는 게 아니라 일본인들의 입맛에 맞춰서 주식과 코틀레트를 함께 먹을 수 있는 새로운 양식이 탄생한 거죠. 야, 교수님 뭐 포크 카츠레츠가 처음 등장했을 때 반응이 어느 정도였어요? 솔직히 당시엔 큰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왜? 사실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돼지고기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했거든요. 왜 또 돼지고기인데 왜? 돼지고기를 먹는 인체 실험을 직접 해보았더니 지방 덩어리에 비만이 된 데다 다른 병에도 걸리기 쉬웠다. 들어보니 돼지고기를 어떻게 생각한 것 같아요? 병이네 병. 더러운 비만 고기. 살찌는 막. 그렇죠. 그러니까 초창기 돼지고기는 건강에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기피되어 왔었어요. 이렇게 돼지고기에 대한 인식이 바닥을 칠 때 이를 전환시켜줄 결정적인 계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바로 1894년에 발생한 청일전쟁, 그리고 1904년에 벌어진 러일전쟁이었습니다. 와, 전쟁이. 전쟁으로 왜 뭐? 소가 좀 귀해졌나? 예. 아. 일본은 두 차례의 전쟁을 치르면서 군사 식량으로 활용된 소고기 수요가 급증하게 되거든요. 루미코 씨, 일본 군인들은 전쟁 때 소고기를 뭐 어떤 식으로 먹었어요? 그 휴대 식량으로 대량 이용된 게 그 야마토니라는 음식이 있어요. 야마토? 네, 야마토니가 어떤 거냐면 소고기를 그 일본식으로 간장과 생강으로 맛을 낸 통조림인데요. 그리고 또 군사적인 이유로 그 육포도 고안되었었는데요. 이때 소고기에 눈을 뜬 병사들이 고향에 돌아가서 각 지역에서 소고기의 수요를 늘리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이는 곧 가격 폭등을 의미하겠죠. 그러면서 소고기의 대체품이 필요해졌고
그때 떠오른 게 바로 돼지고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돼지고기가 소고기보다 값이 싸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그래서 돼지고기 역시 지식인들이 이제 선전을 위해서 앞장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1919년 도쿄 대학의 교수이자 돼지 회부학의 권위자였던 다나카 히로시의 이제 한마디가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은 보물산에 들어가서 그냥 나오는 것과 같다. 아, 이처럼 다나카 히로시는 돼지고기는 냄새나고 불결한 것이 아니라 맛이 훌륭하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지식인의 계몽 활동과 메이지 정부의 노력으로 일본인들은 점점 값비싼 돼지고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때 탄생한 것이 바로 돈까스의 전신인 포크 카츠레츠가 되는 거죠. 그런데 포크 카츠레츠만의 특징이 또 하나 있게 되는데요. 바로 양배추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양배추채 익숙하시죠? 맞아요. 항상 리필해서 먹어요. 원조가 바로 포크 카츠레츠인데요. 서양에서는 보통 익힌 채소를 고기와 함께 곁들여서 먹게 되죠. 그런데 포크 카츠레츠는 생채소인 양배추를 채로 올린 거예요. 예, 여기엔 좀 하나의 사연이 있는데요. 당시 포크 카츠레츠가 엄청난 인기를 얻으면서 가게 안은 항상 손님들로 북적거렸다라고 해요. 그래서 고기를 튀기기에도 손이 부족했던 주방장이 양배추를 익히지 않고 생으로 올려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반응이 또 나쁘지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일본인들은 포크 카츠레츠를 점점 더 많이 찾게 됩니다.